I think generally it's not a bad idea. EVs are better cars, right? They're cheaper, they're more performant. If you're not buying an electric vehicle, the question is why? Maybe, that information just hasn't reached you yet. Maybe an ad will. I don't think it's a bad idea there. I'd say what I was most excited about from last night was all the talk around autonomy. Elon said he thinks this will be the greatest asset unlock in human history. And I'd agree. We've modeled that autonomous driving could add an additional $26 trillion to GDP in the next 10 years. It's going to totally change Tesla's business model, and we're excited for it. Yeah, I think JB Straubel is a great addition to the board, right? We've always thought that it's important for Elon to stay on as CEO as they reach full autonomy again, because we think that this is the next greatest milestone for Tesla and arguably any automaker out there. This is what they really should be going for. So we think that autonomous driving or autonomous ride hail, which is how we expect it to play out, will constitute roughly 2/3 of Tesla's enterprise value in the next 5 years. So this is huge. Tesla has an enormous data advantage, and you shouldn't miss it. Our price target for Tesla is that our expected value is roughly $2,000 per share in 2027. That actually doesn't include Optimus. But I think the important thing to look at here is, why Tesla? Why a humanoid robot? Well, given that they have this massive data advantage from autonomous driving, they have millions of cars on the road. They're collecting over 1 million. They have over 1 million miles driven in FSD daily, which they can then pull data from. That's an order of magnitude more than competitors. And the autonomous car will be the first version of that. 안녕하세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리 블랙 형이 정말로 신나하고 있는데 그토록 주장했던 광고를 일론 머스크 형이 받아들였고, 일론 형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CEO 자리에 머물 것이면서 저가형 2개 500만 대를 말씀하셨고, 다만 아쉬운 것이 사이버 트럭이 3분기에서 4분기로 딜레이 된 것. 하지만 지금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옵티머스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인구수가 80억 가량이 되는데 옵티머스 테슬라 보슬 200억대 가량을 보급하겠다. 일론 형의 말처럼 된다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옵티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기업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국가급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작년만 해도 그냥 댄스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로봇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번 연도에 걸어 다녔다라면 내년에는 뛰어다니지 않을까. FSD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옵티머스의 지능 역시나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판매는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잡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정말로 최대치입니다. 현재 포드 F 시리즈가 64만 대 작년에 팔았고 아직까지 100% 전기차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5만 대 달성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사실 이 수치만 더해진다라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기가 팩토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 형은 2천만 대 생산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만약에 인도 시장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연간 2천만 대도 절대로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찍히고 마는 그러한 숫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도 2024년으로 보는데 사실 로드스터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슈퍼카, 성능이 좋은 카를 내놨다 이러한 효과를 주겠지만 로드스터는 그냥 천천히 내놔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루시드는 사파이어 이런 슈퍼카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죠. 사실 전기차, 럭셔리, 슈퍼, 울트라카 이 부분은 리막의 네베라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람보르기니는 리막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쪽에서 테슬라의 판매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 확실하게 테슬라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는데 모델 3랑 격차가 아직까지 굉장히 큰데요. 이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이랜드의 선전을 바라보겠고 결국 전체적으로 전기차 전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가야 되고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역시나 소프트웨어 이거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일제히 북미 시장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는 한 발 앞서서 멕시코로 들어갔죠. 그렇다면 레거시 업체가 내놓는 전기차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전기차 만들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내연기관차의 수익으로 그것을 메꾸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더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은 줄어들 것인데요. 사실 제너럴 모터스나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대비 현재까지는 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의 매출 예상치를 뽑아내시는데 대부분이 전기차 중심의 매출 예상치를 뽑아내고 있고,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매출이 들어갈 것이고 FSD가 완성이 된다면 로보택시와 함께 새로운 매출이 잡힐 것이고 거기에다가 옵티머스가 출시가 되면 새로운 매출이 또다시 잡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될수록 일런 형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매출이 잡히죠. 그럼 예상치가 초과가 되는 것이죠. 주가 상승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할 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모든 밸류에이션을 부과해야 될 것, 사샤키니가 테슬라 가치의 3분의 2는 AI라고 말하고 있고 그만큼 FSD 로보택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기차를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죠. AI, generative AI, generative AI, generative AI, AI a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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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최근에 엄청난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는 AI다.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빌리티 기업들은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버스가 되었든 트럭이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손을 잡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제품을 서비스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 기업들의 오너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모빌라이의 자율주행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러니까 포르쉐의 전기차에 애플의 소프트웨어의 모빌라이의 자율주행,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시드는 이 부분에서 전혀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기업들은 지금 발빠르게 손을 잡고 있는데 말이죠. 폴스타 역시나 구글과 손잡고 루미나와 손을 잡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과 AI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미래 모빌리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루시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토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루시드의 CEO는 비밀리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홍차만 드시고 계시는 건지, 지금까지 밝혀진 거라고는 자율주행 칩으로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것인데,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전기차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루시드는 반드시 자율주행 기업이랑 손을 잡아야지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상태라면 피터 형이 애플 본사 가서 팀쿡 형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도둑질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강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애플이랑 손을 잡을까요? 루시드가 애플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루시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파트너가 필요한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마존이 AWS랑 죽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비안을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부분에서 보완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다들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 루시드는 오늘도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미쉐린 타이어. 정말로 대단한 루시드의 경영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지금 중국이랑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 토요타, 혼다, 스즈키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루시드는 이 아까운 기술력을 개발해 놨으면 놀리지 말고 어떻게든 손을 잡아서
돈 벌 생각을 해야겠죠. 차라리 전기차 플랫폼 쪽으로 노리면서 토요타랑 혼다 이런 기업들한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라이센스 테크로 들어가는 것이나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루시드 에어 잘 만들었으니까 럭셔리 브랜드 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파이어 개발은 굉장히 돈이 아깝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우디 장관 형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공장 가서 체크하고 여기서 앞으로 15만 대 뽑아야 되는데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루시드인데 피터 형 보고 계신 것인지 루시드의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경영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고 루시드가 애플을 잡지 못한다. 자율주행 기업과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맺지 못한다. 그럼 루시드는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루시드 주주분들에게는 애플이 가장 최우선순위이겠지만 자율주행 파트너십 발표가 빨리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루시드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치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피지컬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루시드 현재 호재가 없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전기차 주식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 같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겠죠. 뭔가 루시드만의 힘만으로 올라가려면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나오려면 피터 형이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따내거나 뭔가 매출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루시드 에어에 애플의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면 지금 매출 바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피터 형은 현재 누구랑 파트너십 토킹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갤러리아 방문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루시드의 영업진. 어쨌든 영업이라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조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00배 주식은 그 가능성과 포텐셜이 모두가 모아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불타오르는 유일한 주식은 역시나 조비 에비에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100배 수익이라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에어택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나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조비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신규 진입 또는 물량 증가, 평단가 떨어뜨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스테이지 4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 이때가 가장 좋을까 싶고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엄청나게 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런칭 되기 전에 물량을 모았다가 런칭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한번 수익에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 전략인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2025년에 언론에서 에어택시를 엄청나게 띄워줄 것 같은데 미국, 유럽,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에어택시의 시대가 왔다. 하늘에 나는 자동차 이러면서 세계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돈들이 조비로 몰려들면서 주가는 엄청난 떡상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때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사실 제대로 된 조비의 매출은 2027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스타트업 기업이 매출 1빌리언은 찍어야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요. 현재 조비의 마일스톤은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에어택시 서비스가 런칭이 된다라고 해서 매출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현재 분기당 1000억가량의 손실은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 런칭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조가량 됩니다. 에어택시 기업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 재무가 가장 튼튼하고요. 사실 조비가 지금 고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으로 넘어갈 때 서비스 런칭을 시작하고 나서 대수를 늘려나갈 때 이때가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벨리 기포드의 선택은 조비이고 토요타를 비롯한 인텔, 델타, 블랙로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현재 벨리 기포드에서 넥스트 테슬라로 밀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과연 우리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줘야지 엄청난 수익률, 100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조비는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에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고 그것이 성공한다라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비의 밸류에이션은 오직 미래 가치만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움직임을 크게 연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대로 펀더멘탈적인 엄청난 주가 대폭발이 나오려면 런칭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 전까지는 차분하게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유롭게 그렇게 조비를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